월드 이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이사는 14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연준이 지난 9월 회의 때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중립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고용과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데 예상대로 경제가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경제가 현재처럼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다양한 신차와 자동차 기술이 공개되는 파리 모터쇼가 막을 올렸습니다. 파리 모터쇼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행사로 미래 자동차 산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모터쇼로 꼽히는데요.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결정에 중국 업체들도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눈치 싸움 중입니다. 중국 업체의 공세에 맞서 르노그룹과 시트로행을 비롯한 유럽 업체들은 2천만 원대 안팎의 전기차를 주력 모델로 공개했는데요. 2010년대엔 주행거리 같은 전기차 성능이 핵심 경쟁 요소였다면 최근 전기차 시장에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이 옮겨진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이 54개국을 대상으로 한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 시행 후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상하이 인바운드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1,21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상하이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용도 선불카드, 상하이 패스를 출시하는 등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베이징에서도 지하철을 외국은행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노동자들이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파업 손실액이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NN에 따르면 파업으로 보잉의 노동자와 주주 등의 손실만 37억 달러, 약 5조 2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또 보잉 협력 업체와 전 세계 보잉 고객들도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보잉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약 17,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노사는 임금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이 브리핑이었습니다.